안녕하세요. 장원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aggle에 있는 House Prices, 집값 데이터를 예측하는 문제를 딥러닝을 사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중에서 특별히 좀 간단한 MLP, 즉 다층 퍼셉트론 혹은 다층 신경망을 사용을 할 텐데요. 오늘 코드를 작성할 때는 챗GPT의 도움을 얻어서 조금 빠르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Kaggle에서 House Prices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Kaggle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컴페티션에서 이렇게 House Prices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데이터에 보시면 트레인, 테스트, 샘플 프리딕션, 샘플 서미션까지 이게 파일이 존재합니다. 이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저는 미리 다운로드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받은 파일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여기서 전체 파일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rain.csv인데요. train.csv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ID가 있고요. ID는 그냥 1번부터 쭉 진행되는 올라가는 숫자이고요. 그 외에 어떤 존에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영역에 있는지, 그 다음에 load shape, 뭔지 알기 어려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숫자, 즉 집값을 예측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일단 받으셨다고 생각하고 콜앱에서 이 데이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앱에서 이렇게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셨던 train.csv, test.csv 그리고 샘플 서미션까지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train.csv부터 샘플 서미션까지 한번 데이터를 좀 읽어봐야 될 텐데요. 데이터를 읽어오는 코드를 챗GPT를 써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챗GPT한테 이렇게 가져와서 일단 샘플 서미션은 잠깐 놔둘게요. 샘플 서미션 놔두고 이제 이 파일을 읽어 드린다고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을 읽으려고 해. 이렇게 해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읽어오는 코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복사해 가지고 붙여넣겠습니다. 파일 경로는 여기 아니죠. 파일 경로는 이제 요거는 챗GPT에서 사용하는 경로고요. 현재 폴더에서 train.csv, 현재 폴더에서 test.csv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하고 트레인 데이터 이렇게 읽어드렸고요. 지금 테스트 데이터 정보하고 트레인 데이터 정보를 이렇게 쭉 출력을 했는데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정보들이 쭉 있죠. 이제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좀 쉽지 않고요. 이게 데이터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읽기만 하고 그 다음에 엑셀 파일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rain.csv 파일입니다. 여러 가지 피처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가보시면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가격 정보가 실제로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면 NA라고 되어 있는 이제 칼럼들이 제법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NA라고 하는 건 데이터가 없다는 뜻인데요. 요거를 이제 없는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이제 행을 통째로 지워도 되고, 혹은 칼럼을 지워도 되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얼마나 NA가 많으냐, NA 이제 넘버가 아닌 비어있는 값들이 많으냐 하는 부분인데, 보통은 이제 너무 많으면요, 너무 많으면 칼럼을 지우는 게 맞고요. 중간 한 개, 두 개가 빠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메꿔도 되고, 그리고 빠져 있는 이제 행 자체가 데이터 인스턴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되면 행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콜앱으로 넘어가서 파일을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면 읽어드린 파일을 그냥 바로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트레인을 먼저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칼럼에 따라 가지고 NA, 즉 NA 혹은 여기 NAN이라고 읽었더니 NAN으로 되어 있습니다. NAN인 데이터들을 칼럼별로 그 NAN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앞에서 이제 요거 읽기까지는 이제 읽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레이티오, 비율을 계산한 코드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붙여놓고 실행시키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비율이 이렇게 높아요, 그죠? 높은 것들이 제일 많아요. 99%, 96%.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제거를 해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비율이 5% 이상이면 자, 5% 이상이면 칼럼을 제거하는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거된 칼럼명은 별도의 변수에 저장해줘. 자, 칼럼명을 변수에 저장하는 이유는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함수로 계산이 됐어요. 함수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함수가 있고 5% 이상의 칼럼을 제거하는 이런 칼럼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테스트 데이터까지 같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5% 이상의 칼럼을 테스트 트레인 데이터에서 제거하고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5% 이상이 제거한다. 이렇게 되면은 두 개가 이제 서로 제거되는 칼럼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모델 예측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만드는 김에 학습 데이터에서 칼럼 이름을, 칼럼명을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제거했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됐죠. 5% 이상의 칼럼을 제거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제거하고 동일한 칼럼을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에서 제거하는 이런 코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요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스레스홀드 이상인 칼럼을 선택하는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위쪽에 있는 이 함수는 아까는 이제 바로 계산만 하는 거였죠. 요거는 안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일한 칼럼을 제거하는 코드를 작성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가 제거됐는지 일단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자, 뭐가 제거됐을까요? 엄청나게 제거됐네요. 그죠? 지금 칼럼의 개수가 지금 확 줄었습니다. 자, 원래 칼럼의 개수, 자, 제거된 칼럼의 개수를 이렇게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쭉 지우고 나니까 68개 지금 칼럼이 남았어요. 67번까지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67번까지가 특징, 0번은 아니네요. 그죠? 0번은 아이디니까 요것도 제거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66번까지가 있는데 원래는 훨씬 많았죠. 원래는 train.df로 보면 이거 원래는 이제 79개, 78개의 피처가 있었는데 지금 한참 많이 지워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운 다음에 이번에는 뭘 지워야 되냐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이제 로우는 지우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거에 대해서 예측은 해야 되니까. 하지만 학습 데이터에서는 로우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 데이터에서 이제 로우가 얼마가 되는지, 학습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이제 NaN 값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되면 그거를 좀 지우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지웠잖아요. 이렇게 지웠는데, 여기서 이 변수에서 행을 모두 제거하는 코드를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단 아래쪽에서는 이제 데이터셋을 확인하는 거니까요. 일단 제거하는 거는 위쪽에 있는 이 코드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원래는 이제 얘가 지금 1460개의 엔트리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실행을 시켜서 이제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지금 1412개 조금 줄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aN이 난이 테스트 데이터에 남아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테스트 데이터에 난이 있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 테스트 데이터에 난이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데이터에 이렇게 하면 얘가 이상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난이 있는지 하는 코드. 자, 제가 챗GPT가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를 파악했기 때문에 뒤쪽에 조금 생략하고 이렇게 좀 가볍게 적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5%로 잘랐잖아요. 5%로 잘랐는데 이제 그래도 여전히 NaN이 칼럼이 남아 있었어요. 테스트 데이터에. 그럼 근데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NaN이 있으면 이거를 쓸 수가 없거든요. 우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방법은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NaN을 그 값 자체를 예측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최종적인 이제 집값을 예측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까지 지금 복잡하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남아있는 난값, 그 난값이 존재하는 컬럼 값은 양쪽 모두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에서 모두 지워주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니까요. 테스트 데이터의 난값이 존재하는 컬럼은 여기와 트레인에서도요. 그리고 작성하는 김에 이제 트레인에서 인덱스가 필요가 없죠.
첫 번째 컬럼입니다. 자, 첫 번째 컬럼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쉽게 지울 수 있겠죠. 네. 첫 번째 컬럼의 이름은 네. ID. 네. ID. I가 대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컬럼을 테스트 데이터에서 컬럼을 찾아가지고 해당 컬럼을 이제 트레인 및 테스트에서 모두 재워준 드랍해주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쪽에 있는 코드죠. 네, 여기까지가 ID를 제거하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 남아있는 난값도 제거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에서 아래쪽을 제가 왜 뺐을까요? 네, 요거는 학습 데이터만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찾아가지고 지웠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테스트 데이터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면 이제는 없어요. 자, 난값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학습 데이터에서요, 이제 인포를 다시 해보면 죄송해요. 자, 인포를 해보면 자, 칼럼 수가 현재 47개로 이제 줄었습니다. 네, 47개인데 요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특징은 몇 개죠? 46개. 맨 마지막에 있는 가격은 이제 사용하는 특징은 아니니까 예측해야 되는 값이니까요.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게 왜 그럴까요? 네,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에는 네, 테스트의 경우에도 지금 47개네요. 테스트 데이터는 지금 ID를 안 지웠어요. ID를 안 지웠고, ID를 안 지운 거는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샘플 서미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이거를 정확도가 얼마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ID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ID는 지금 그대로 놔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학습 데이터가 있죠. 네, 일단 네, 일단 학습 데이터의 경우에는 지금 컬럼 수가 많이 줄었고요. 난 값도 지금 다 날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AI 모델을 사용하실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층 신경망을 사용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를 수치화해가지고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화한다는 거는 이렇게 카테고리컬 형태, 뭐 인사이든지 FR2든지 코너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0, 1, 2 이런 값으로 이제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바꾸는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어떤 이제 경우에는 이게 다 똑같은 값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보면 지금 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 모두 100%가 페이브예요. 이런 경우는 데이터가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모두 페이브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 1이기 때문에 이걸 1이다라고 추가적으로 인포메이션을 줄 필요가 없어요. 더 헷갈리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지워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칼럼 중에서 자, 어느 데이터죠? 네, 트레인 데이터에서 트레인 데이터 칼럼 중에서 모든 값이 동일한 찾고 해당 칼럼을 삭제하는 코드.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값이 동일한 칼럼. 네.
유니크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종류가 몇 개냐 체크를 했는데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데이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제거가 됩니다. 제거가 된 칼럼이 뭔지까지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해서 제거된 칼럼. 모든 값이 동일하여 제거된 칼럼이 왜 없을까요? 네. 여기서 페이브 같은 경우는 값이 있었는데요. 이제 값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다 페이브거든요. 아니네요. 여기서 GRVL이라는 게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비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얘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있긴 있는데 아까 100%라고 했는데 이게 반올림 해가지고 100%였나봐요. GRVL이 이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해 보면 드문드문 있네요. 드문드문 있어서 자 이런 것도 그러면 일단은 이제 넣어둔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일한 칼럼은 이제 이거는 의미가 없는 코드가 됐어요.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수치화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데이터에서 문자로 되어 있는 숫자가 아닌 칼럼을 모두 자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바꿀지 이제 원하딩 코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0, 1, 2, 3, 4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는 일단 좀 간편하게 모두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모두 원하딩 코딩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넘파이 배열로 해가지고 조금 만들어서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데이터는 이제 판다스에 지금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있는데요. 이걸 원하딩 코딩으로 쭉 바꿔가지고, 이제 바꿔서 집어넣는데, 이제는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의미가 없고, 이제 넘파이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칼럼별로 얘가 뭐 집 형태가 A다, B다, C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집 형태가 이제 3개의 칼럼으로 나눠 가지고 정보가 저장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 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형된 데이터는 numpy 배열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umpy 배열을 수치형 데이터도 같이 이제 집어넣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대로 넣어볼게요. 자, 이 정도에서 제대로 알아들을까요? 숫자가 아닌 칼럼을 찾습니다. 그냥 원하는 인코딩을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변형된 데이터를 numpy 배열로 저장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df encoded to numpy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봤습니다. 넣어봤더니 조금 이상한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숫자가 아닌 데이터 칼럼을 찾았어요. 그죠? 자, 여기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숫자가 아닌 데이터 칼럼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칼럼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그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원활 인코딩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원활 인코딩 non numeric value columns가 true가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코드가 좀 이상하네요. 요거를 다시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활 인코딩으로 하려니까 지금 조금 오히려 간단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조금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숫자가 아닌 칼럼을 찾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조금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칼럼을 찾아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제 실행해 주라고 하겠습니다. 숫자가 아닌 칼럼을 찾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원활 인코딩을 했을 때 전체 컬럼의 숫자가 어떻게 될지 계산한다. 자, 계산했죠. 계산하고 그 다음에 숫자가 어떻게 될지 계산하고 그러면은 해당 숫자를 사용해서 빈 numPy 배열을 만든다. 빈 numPy 배열, 2차원 배열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자 데이터는 모든 칼럼에 대해서 반복하며 숫자 데이터는 그대로 숫자 칼럼은 그대로라고 해야겠네요. 칼럼은 숫자가 아닌 칼럼은 숫자가 아닌 칼럼은 원활 인코딩으로 변형해서 넣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닌 칼럼을 찾는다 라고 하고 숫자가 아닌 칼럼에 대해서 원활 인코딩을 했을 때 현재 칼럼을 어떻게 숫자가 될지 계산한다. 계산했습니다. 원활 인코딩을 하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어난다. 맨 처음에 토탈 칼럼이 0인데 쭉 넘어가면서 해당 칼럼의 고유값 개수를 쭉 더하면은 전체 칼럼 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빈 numPy 배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모든 칼럼에 대해서 반복을 하면서 원활 인코딩을 하나씩 수행을 하고 배열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복사해서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숫자가 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칼럼 수가 한참 늘었어요. 그죠? 150개나 됐습니다. 이제 원활 인코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 칼럼 같은 경우는 지금 맨 마지막 값의 경우에는 이제 저거죠. 이제 집값이죠. 집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
일단 그래서 이거 그냥 똑같이 실행시켜도 네, 무방하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네, 트레인 어레이에서 우리 마지막 칼럼이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전체 데이터 아니고 네, 전체 데이터인데 얘가 마지막 칼럼. 자 보시면 네, G값이 제대로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재 네, 트레인 어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쉐입 자 쉐입이 1412, 152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요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테스트 데이터 이름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얘가 이상한 걸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네, 테스트 데이터에서 동일한 수행해줘. 자, 지금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인덱스가 안 빠졌는데요. 자, 인덱스를 빼고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제거하고 id, 그죠? id 제거한 후 그렇죠. id 칼럼은 별도로 저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id 칼럼은 별도로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함수로 바꿔가지고 넣는 게 좋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걸 우리가 테스트에도 하고 트레인에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함수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작 칼럼 그대로 넣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1459, 143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1459, 143 지금 여기서 보니까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칼럼 숫자가 두 개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학습 데이터에서는 이제 안에 나오는 칼럼별로 보면은 나오는 값들이 유니크한 값들이 다 있었는데 테스트 데이터에는 다 없는 거예요.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는 경우가 있어서 칼럼 숫자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네. 원하드 인코딩을 하는 것이 원하드 인코딩을 할 때 이제 학습 데이터에서 사용했던 걸 방식으로 똑같이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하는 그런 네, 코드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학습 데이터에서 네, 학습 데이터를 onHot encoding 어떤 정보를 기억하고 이걸 테스트 데이터에 해제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테스트 데이터에서 id 칼럼 제거 및 저장 있었고 학습 데이터에서 원하드 인코딩, 학습 데이터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그죠, 이제? 네, 죄송합니다. 학습 데이터에서 숫자가 아닌 칼럼을 찾고 칼럼수 계산하고 빈 넘파이 배열 계산한 다음에 같은 기준으로 변환하는 함수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코드를 집어넣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네, 세일 프라이스가 지금 테스트 데이터에 없나요? 네, 테스트 데이터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테스트 데이터에서
테스트 데이터에서 지금 세일 프라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에러가 났는데요. 네. 여기서 네. 조금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해당 칼럼을 명은 네. 자, 이렇게 알려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인코딩 정보에서만 제거를 했으니까요. 네, 특별 문제 없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런 코드가 들어갔네요. 자, 복사해가지고 집어넣겠습니다. 네, 뭔가 열심히 돌아갔는데요. 일단 학습 데이터 일부 등등 확인하는 코드는 빼고요. 다시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거의 같은 크기가 됐어요.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거는 왜 그럴까요? 네, 맨 마지막에 있던 네, 그 집값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 처리가 이제 거의 끝나가요. 이제 일단 테스트 어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네, 쉐입이 이렇게 됐는데 얘가 맨 마지막 줄만 따로 떼야 되잖아요. 얘 중에서 맨 마지막 줄은 이제 학습 타겟 이제 Y 정보가 되겠고요. 그 앞에까지는 이제 X 이제 피처로 사용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코드 자체는 사실 간단한데요. 여기 역시 우리가 챗GPT를 쓰기로 했으니까 챗GPT로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트레인 어레이 배열을 마지막 칼럼을 네, 트레인 Y에 저장했죠. 나머지는 트레인 X.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뭐 코드는 간단하죠. 그래서 마지막 칼럼은 트레인 Y, 그 앞에는 트레인 네, X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요. 이렇게 하면 트레인 X와 트레인 Y가 됐어요. 이제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게 통째로 이제 X가 됩니다. 그래서 네, 테스트 X는 네, 테스트 어레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챗GPT한테도 이걸 알려줄게요. 테스트 데이터는 로 이름을 바꿀 거야. 자, 이걸 왜 알려주냐면 얘가 자기가 모르는 정보에 따라서 코드가 막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얘가 그걸 모르고 이상한 코드를 뱉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는 데이터가 전 처리가 거의 다 됐어요. 여기서 조금 남았는데 뭐냐면은 이제 정규화하는 코드가 좀 필요해요. 이제 정규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테스트 값을 보면 트레인 잠시만요. 테스트가 앞에는 대문자네요. 트레인은 저거고 네, 소문자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인 X 를 살펴보시면 얘가 이제 값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값이 너무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이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정규화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0에서 1 사이로. 그래서 0에서 1 사이로 정규화 해주는 코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X. 자, 소문자로 썼습니다. 소문자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 X하고
train y, test x를 각각 0에서 1 사이로 칼럼별로 각 별로 0에서 1 사이로 정규하려고 해. 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정규화하는 코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스케일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스케일러를 fit 트랜스폼 등등으로 하는데 너무 조금 복잡하게 하네요. 여기서 조금 스케일 라이브러리 쓰지 말고 하도록 해볼게요. numpy에 min, max 함수 그래서 자, 처리해줘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값은 네, 맞습니다. 네. 최대 최소 값은 train x의 train x와 train y의 기준으로 할 거야.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달라지면 이게 값이 이상 학습이 잘 안 되거든요. 학습과 예측에 있어서 얘가 전혀 다른 값을 예측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코드에 비해 가지고는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편한 그런 코드가 됐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정규 함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정규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이만큼만 있으면 되겠죠. 넣어서 이쪽에다 넣겠습니다. 제가 뭘 지웠네요. 이걸 잘못 지어서 이렇게 해서 최대값 최소값 만들고 찾고 정규 함수 정의하고 정규화 하는 것까지 이거를 train x, test x 정규화 이렇게 정규화했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살펴보시면 train x를 볼게요. train x 값은 숫자가 지금 줄었어요, 그죠? 0.23 등등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저장해 놓는 이유는 이제 최소값 최대값을 저장을 해 놓는 이유는 요게 알고 있어야 나중에 백업을 할 수 있거든요. 예측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돌려줘야 돼요. 특히 이제 x 같은 경우는 사실 상관없는데 y 같은 경우는 민맥스 값이 있어야 이제 다시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전처리만 끝났는데 왜 거의 다 됐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뒤쪽에는 이제 좀 비교적 단순하거든요. 전처리가 좀 사실 코드가 많이 걸립니다. 좀 오래 좀 깁니다. 길고 복잡해요. 자, 전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측을 하면 됩니다. 예측을 하기 위해선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딥러닝 모델을 간단하게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자, MLP 다층 펍세트론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학습하려고요. 자, 일단 뭘 해야 되냐면요. 일단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자,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128, 64일 굉장히 단순한 모델이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모델이고 위쪽에 이제 스킬런을 왜 들어왔냐면은 학습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좀 분리해서 쓰겠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테스트 사이즈를 0.2로 이렇게 여기서 나눠가지고 분리를 했는데,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렇게 분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따로 분리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핏을 할 때 이거 그냥 자동으로 분리해가지고 분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 분리는 빼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시퀀셜 만들었고, 그다음 모델 컴파일하고, 그다음 핏을 해요. 핏을 할 때 여기에 핏이 이제 학습하는 경우인데요. 이 학습할 때 우리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나눠가지고 밸리데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간편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스플릿이 여기서 바로 들어가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화까지 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 보시면 이제 얘가 학습이 쭉 진행이 돼요. 지금 에폭이 몇 번 돌아가도록 되어 있나요? 네, 50 에폭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는 커널을 지금 T4로 잡아놨어요. 백엔드 GPU를 써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이렇게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모델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로스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로스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학습이 어느 정도 잘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밸리데이션 로스 값도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현재 모델에서는 이 정도로 학습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좀 더 이제 나은 결과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모델을 좀 더 수정해 보면 되겠죠. 이제 일단은 이제 모델로 학습이 됐고요. 이제 학습이 된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학습된 데이터 모델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을 사용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하고 싶어 해놓고 예측된 값은 아까 기억했던 민맥스 정보를 사용해서 다시 원래 스케일로 바꿔줘. 이렇게 하면 이제 예측하는 거는 사실 간단해요. 이렇게 테스트 프리딕트 함수를 써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를 넣으면 바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넣은 거를 이제 원래 스케일로 바꿔줘야 되는, 요게 사실 이런 것들이 귀찮아요. 근데 이제 챗GPT에서 편하게 해주죠. 민맥스 값을 사용을 해가지고 원래대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 노멀라이즈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값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측이 끝났거든요. 프리딕션 값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결과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캐글에 제출하기 위해서 이제 샘플 서미션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샘플 서미션형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샘플 서미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아이디가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셀 프라이스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샘플 서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형태가 지금 이미 다 잡혀 있어요. 잡혀 있고 아이디도 다 돼 있기 때문에 아이디가 지금 복잡하게 왔다 갔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볼까요? 아이디가 얘가 1461부터 해가지고 2919까지 되어 있거든요. 테스트 데이터를 볼게요. 테스트 데이터도 보면 1461부터 해가지고 2919까지. 그렇죠.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샘플 서미션 파일을 읽어가지고요. 그 파일을 조금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샘플 서미션 파일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라고 할게요. 자, 1번. 읽는 코드를 작성해줘. 자, 읽어드렸습니다. 읽어드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할까요? 자, 1번 코드를 읽는다. 데이터를 자, 그 다음에 자, 칼럼 두 번째 칼럼이죠. 얘가 칼럼 이름을 보면요. 칼럼 이름이 두 번째가 이제 세일 프라이스로 되어 있어요. 칼럼 두 번째 칼럼은 세일 프라이스로 한다. 넘의 데이터를 아까 예측한 결과 있죠. 예측한 결과가 우리는 predictions original이에요. 그죠? 이걸로 대치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한다.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을 읽었고요. 읽고 그 다음에 prediction original을 flatten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2차원으로 되어 있는 거를 1차원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제는 우리가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다스는 이미 임포트 되어 있으니까요. 뒤에 걸 가져와서 파일을 읽는데 일단은 파일 이름이 위치가 여기가 아니죠. 위치를 맞춰주고 새로운 이름은 submission with predictions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켰어요. 자, 이렇게 하면 저장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네,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러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컬럼에는 ID, 두 번째 컬럼에는 예측하는 그 샘플, 세일 프라이스의 값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이제 캐글에다가 업로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캐글에다가 서밋 프리딕션으로 해가지고 얘를 이제 가져와서 업로드를 합니다. 자, first submission. 자, 에러가 날지 이제 바로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출을 하고요. 네, 정상적으로 이제 통과가 됐어요. 점수가 지금 0.23923이에요. 자, 요게 몇 등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보드 0.23932의 경우에는 한참 내려가겠네요. 점프 투 리더보드 포지션 3732등. 여기서 이제 지금 딥러닝을 써가지고 지금 현재 아주 간단한 딥러닝이었어요. 그죠? 딥러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할 정도로 이제 딥하지 않은 그런 모델이었는데 일단 3000등 정도까지 우리가 3700등, 3700등으로 이렇게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지금 전체 몇 명인지는 여기는 안 나오나요? 일단 점프 투 해보면 3700등이고 아래쪽에도 많이 있어요. 그죠? 거의 뒤쪽에 많이 위치하네요. 4275명 중에서 이제 이렇게 3700등 뒤에 500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우스 프라이시스를 우리가 간단한 MLP를 써가지고 예측하는 거를 해봤고요. 지금 코드가 길었어요. 그죠? 코드가 길었지만 코드를 직접적으로 작성한 것은 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제 챗GPT만 써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전처리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챗GPT를 써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이제 좀 보셨겠지만 이제 챗GPT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전체적인 과정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있으셔야 돼요.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요거를 챗GPT를 쓰게 되면 그냥 요거를 캐글에 내려고 하는데 코드를 작성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코드가 작성이 되는지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컨트롤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이상한 코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한 땀 한 땀 이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제법 빠른 속도로 이제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조금 길었지만 챗GPT와 함께 이제 코드를 작성해서 하우스 프라이스를 예측을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